자, 오늘 기덥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되더니 점점 더 착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한 기념입니다.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념으로다가 이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용적으로다가 이 알맹이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단순화 시킨 것이죠. 어떤 순서대로 한번 만들면 될까요? 초심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요 세부적인 디테일을 우선적으로 신경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언제나 전체적인 덩어리를 볼 수 있어야지 된다. 지금 가장 큰 덩어리는 요 덩어리네요. div로 덩어리를 만들면 될 거고 그 안에 이 덩어리가 있죠. 이것은 h1, 헤딩스, 그리고 그 밑에 UL이 있네요. UL은 unordered list라고 해서 목록이죠. 그리고 그 목록 안에 li들이 있죠. li는 list item. 일단 요 기본이 되는 마크업부터 작성을 하고 차후에 요 디테일들을 신경을 쓰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보죠. div. 클래스는 래퍼.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 안에 h1 클래스는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어떤 정보는 제가 미리 기덥 사이트에서 복사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넣을게요. 플랜스 4 해가지고 줄바꿈 되어야 하는데 지금 줄바꿈이 안 되어 있죠? 실제 요 마크업 단에서 엔터 치는 건 소용이 없네요. br이라는 태그, 인라인 태그이고요. 브레이크 라인의 앞 글자예요. 요거를 넣어줘야지 돼요. 다음에 그 밑에는 ul, li, 점점점. 마크업을 무리하게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일단 최소한의 마크업으로만 처리를 해주는 거죠. ul은 클래스를 price라고 할게요. 다음에 아이템도 클래스를 다는 게 유리할 텐데 price 아이템이라고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요 li가 복사가 돼서 총 3개가 우선이 되게 만들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타일 시트를 입력을 할게요.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언제나 기본으로 잡혀져 있는 마크업의 기본 스타일을 없앤다. body h1 ul 이런 것들 선택을 해가지고 마진도 없애고 패딩도 없애는 게 보통이죠. 그 다음에 li에 있는 list style type none 이런 것도 보통 해주죠. 다음에 뭘 해줘야 될까? body 기본적인 배경색 깔아주도록 할게요. 분위기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컬러, 포그라운드 컬러죠. 얘는 333 정도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가장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래퍼 있죠? 그거부터 순차적으로 만들면 되겠죠. 래퍼의 배경색은 어떤 색으로 할까요? 우선 확실하게 보이게 파란색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위스가 고정값으로. 그러면 여기 오른편에 아직 활용하지 않은 마진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 공간을 마진 상하단 0 좌우 오토 키워드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럼 좌우 쪽으로 오토니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패딩 이용을 해서 상하단 40을 주도록 할게요. 이건 좀 여유 공간을 두는 거죠. 자, 좋네요. 다음에 타이틀. 타이틀은 H1이죠. 요거에 마진 바텀 40 해서 이 간격 똑같이 처리가 되게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핵심적인 부분이 3단 그리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균등한 사이즈의 덩어리가 같은 간격으로 놓여져 있는 것. 요것이 바로 그리드죠. 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크업이 price라고 하는 ul이 있고요. price item이라고 하는 li가 있다. 이 price 아이템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 이 프라이스 아이템이 가로로 배치가 되어야 하죠.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가로 배치를 하느냐? 인라인 블럭이나 플로트를 활용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약간은 예전 방식이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이것은 플로트나 인라인 블럭처럼 가로 배치하고 싶은 대상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의 부모, 직계 부모죠. 얘네들한테 적용을 해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을 하면 그 직계 자식들이 반응한다. 그래서 프라이스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가로 배치가 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끝은 아니고 사이즈가 조금 커야지 되겠네요. 그러면 플렉스 베이시스, 요게 기본 사이즈이거든요. 요거를 33.3%로 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3등분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재밌는 게 마진을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마진 상하단 0, 좌우 20픽셀 이렇게 해주면 20, 20, 40이죠. 20, 20, 40 요거 20, 요거 20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래퍼의 파란색이 없어졌을 때 H1 타이틀하고 정렬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정렬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어떻게 맞춰주냐? 요 프라이스가 UL이죠. 여기에 배경색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렌지로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쪽 마진과 이쪽 마진이 사라져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 만들기가 참 어렵고 마진 상하단 0 마이너스 20을 처리해 준다. 여기에 작성된 요게 어떤 의미인가요? 좌우 마진이죠. 좌우 마진을 네거티브 마진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늘어난다, 확장된다. 자, 이 영상에서 이 네거티브 마진을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따로 제가 만들어 놓은 네거티브 마진 영상을 참고하기를 관장드려요. 따로 링크 주소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오렌지는 지울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이 래퍼에게 설정한 이 파란색도 지워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레이아웃을 다 잡고 난 다음에 이 안에 세부적인 걸 들어가도 늦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HTML 마크업으로 돌아오고요. 요 한 덩어리 안에서 몇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지 또 봅시다. 한 개의 덩어리 안에 상단 덩어리, 중간 덩어리, 하단 덩어리가 있네. 통상적으로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얘는 헤더, 컨텐츠, 후터라고 지을 수가 있겠죠.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많이들 쓰는 이름이다. 그럼 li 두 개를 지우고요. 하나의 li를 완성시키고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 프라이스 아이템에서 div를 3개를 만든다. 클래스 뭐라고 달까? 프라이스 아이템의 헤더다 라고 달아주도록 할게요. 같은 컨셉으로 프라이스 아이템 컨텐츠 프라이스 아이템 후터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나오죠? 헤더에 어떤 정보가 있냐? H2로 잡으면 좋겠네요. H2.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문단, p 태그를 활용을 할게요. 자, 이건 마크업이 좀 시간이 걸리겠죠? BR 이용을 해서 또 줄바꿈이 억지로 되게 처리를 해주면 될 거고, 컨텐츠는 지금 ULLI 구조가 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UL, 클래스는 단순히 리스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LI가 있고 LI 안에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간다.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LI 기준에서 가로 배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역시나 이 LI도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들어가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요소랑 이쪽 요소 두 가지 요소가 서로 가로 배치가 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체크가 들어가고요. 밑에 뭐 p태그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실제 본문 내용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 내용이 이거죠. 복사 넣고. 그럼 체크는 어떻게 구하냐? 요 GitHub 사이트에서 소스 보기 해가지고 코드를 가져왔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svg html 태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inline svg인 거죠. 벡터 그래픽 요거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죠? 클래스는 제가 미리 좀 달아놨어요. 아이콘이라고, 리스트 아이콘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클래스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고, 클래스가 좀 길어지는 단점은 있지만 이렇게 리스트 아이템 아이콘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안에 p태그 하나만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네요. 자, 마크업을 하는 김에 다 해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제가 빠르게 영상을 돌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밑에 이 부분이 좀 더 흐린 회색이죠? 저 부분은 p태그 밑에 스팬이라고 인라인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p태그 안에 이게 본문 내용이 있고 좀 서브가 되는 내용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까지 마크업을 하는 김에 하도록 할게요. 프라이스 아이템 푸터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div 하나, 그리고 이 부분은 버튼이잖아요. 근데 버튼 태그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종의 링크니까 이거는 그냥 클릭을 했을 때 회원가입이 되는 링크니까 A 태그로 하도록 할게요. 클래스는 버튼이라고 하고 여기 안에다가 요 텍스트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div는 태그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에 이제 요 가격 표시를 넣으면 되겠죠? $0 다음에 슬러시 먼스는 또 디자인이 폰트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스팬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다. 요 $도 따로 태그로 감싸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생략을 했어요. 볼까요? 이렇게 지금 들어갔다. 그럼 하나를 완성을 하고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역시나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은 기본 스타일 초기화다. 그럼 H1, H2, p태그 이런 것들 다 빠짐없이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죠. 자, 다음에 이 부분에서 서두르지 않고 프라이스 아이템 헤더 그리고 컨텐츠 푸터 가장 큰 덩어리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컨텐츠가 약간 밝은 회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자, 다음에 아이템 헤더하고 푸터는 이 내용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패딩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꺼번에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프라이스 아이템 헤더 쉼표 그리고 프라이스 아이템 푸터 헤딩 20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컨텐츠도 패딩 20이네요. 그 다음에 헤더 안에 H2죠. 요거는 뭐 마진 바텀을 준다든지 나중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15 정도만 주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리스트를 작업을 해줄 차례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은 이렇게 두고 밑에다가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리스트. 우선 리스트는 별다른 스타일이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이 있다. 리스트 아이템 어떻게 공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쿠아. 그다음 얘네들이 마진 바텀이 뭐 5픽셀 들어간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리스트 아이템에게 디스플레이를 플렉스한다. 아까랑 똑같이. 그러면 안에 있는
짙게 자식 애들이 반응한다. 기본적으로 가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요 체크는 어때요? 사이즈가 작죠? 왜 작아요? 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물이 양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최대로 커질 수 있는 대로 커진 거고, 얘는 거기에 짜부가 돼서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플렉스가 정말 유연한 속성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작아지면 안 되는 게 작아지기도 한다. 그럼 저 부분은 어떻게 하냐? 리스트 아이템 아이콘이라고 잡았죠? 요거를 플렉스 슈링크라고 해서 0을 주는 거예요. 기본값이 1인데 0을 주면 얘는 작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안 작아지게 이렇게 바꾼 거고, 이 상태에서 마진 라이트를 주면 되겠죠. 뭐 0.4m 이런 식으로 주면 현재 폰트 사이즈에 비례하는 값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m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단위잖아요. 부모에게 폰트 사이즈를 받아와서 이제 0.4배가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다음에 거진 다 된 거죠. 컬러도 주자. 컬러는 초록색 계열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배경색이나 이런 것들은 없애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체크가 좀 밑으로 내려가야지 되겠네요. 그럼 마진 탑 2픽셀 조금씩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컬러로 이 체크 색깔이 안 변하잖아요. 요거는 SVG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적용이 될 수가 없고, 필을 한다. 필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색깔을 적어주면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통상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면, 우리가 이제 컬러가 익숙하잖아요. 컬러를 그린으로 하고 필을 커런트 컬러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똑같은 결과다. 2픽셀이 좀 더 많이 내려간 것 같네. 1픽셀만 줄까요? 아니다, 2픽셀로 하고 여기 리스트에게 라인 하이트를 좀 더 주는 쪽으로 처리를 해줄게요. 그렇죠? 이 정도 해주는 게 좋겠네요. 다음에 여기에 지금 두 줄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리스트 아이템 그 안에 있는 p 태그 안에 있는 스팬인가, 그렇죠? 요거 이제 디스플레이 블럭에서 무조건 한 줄로 나오게끔 처리해주고, 얘는 컬러가 좀 더 밝게 빠지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에게 마진 바텀을 좀 더 줘서 얘네들끼리 서로 좀 더 떨어지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디테일을 만지면은 되겠죠. 그럴싸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푸터를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푸터. 자, 이렇게 돼 있죠. 0 그리고 스팬이 있네요. 요것도 스팬으로 감싸주도록 할게요. 근데 똑같이 스팬이면 스타일 잡기가 좀 힘드니까 요건 뭐 스트롱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좀 더 강조한다. 이 가격을 좀 더 강조한다. 그러면 요 이름이 지금 태그로 돼 있잖아요. 태그라는 클래스 이용을 해서 저 스타일 한번 마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태그에 마진 바텀 역시나 20픽셀 이런 식으로 뭐 줄 수 있을 거고, 폰트 사이즈 조금 키워볼 수 있겠네요. 40픽셀 너무 큰가? 30. 그 다음에 태그 안에 있는 스트롱이 폰트가 지금 굵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기본 스타일로 처리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스트롱 폰트 웨이트 노멀해서 일반적인 상태로 변하게끔 하고, 태그 안에 있는 스패니저이 얘도 클래스 다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10픽셀 또는 20픽셀 이렇게 하기보단 역시나 상대적인 단위로 처리를 해준다. 그럼 부모인 태그에 설정되어 있는 폰트 사이즈가 30이죠. 이게 상속이 돼서 자식 요소로 넘어온다. 그럼 넘어온 폰트 사이즈 32 0.5배 되게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요게 이제 상대적인 m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그럼 15픽셀이 적용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렬이 요 베이스라인 기준점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라인과 1라인 간에 새로 정렬을 하는 게 언제나 골치가 아프다. 자, 근데 우리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있죠. 그래서 태그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럼 가로를 배치가 되죠. 근데 가운데 정렬이 또 되어야 하니까 여기에서 justify content가 있다. 그 다음에 센터로 이렇게 잡게 되면 이 두 가지 덩어리가 가운데로 오고 align items라고 있다. 얘는 세로의 또 정렬이죠. 여기에서 센터로 또 잡아준다. 그러면 얘네 두 개가 가운데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조금씩 만져주면 더 좋겠네요. 그 스팬한테 마진 상하단 0, 좌우 0.2m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을 살리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버튼만 하면 되겠네요. 버튼 배경색을 우선 한번 줘볼게요. 파란 계열로 가자.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가자. 근데 기본적으로 A 태그는 인라인이기 때문에 텍스트 양만큼 되어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을 해서 꽉 차게끔 만들어주고 패딩을 또 준다. 패딩은 상하단 20, 좌우 0.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버튼에 뭐 호버됐을 때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배경색 파란 계열인데 조금 진한 색은 뭐가 있을까요? 다크블루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뭐 트랜지션 5.4S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중요한 게 아니니 요거는 단순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마크업을 이제 그럴싸해야 되니까 두 개를 더 추가를 한번 해봅시다. 뭔가 그럴싸해졌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실제 컨텐츠로 바꾸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걸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HTML 마크업을 마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변화가 생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들어있는 얘네들이 다 똑같은 분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다 제각각이다. 그러면 레이아웃이 좀 깨져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 높이만큼은 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플렉스가 편리한 게 이거거든요.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은 높이를 가지고 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얘네들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밑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 얼라인이 맞아 보일 거 아니에요. 버튼들끼리.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될까? 자, 여기에서 플렉스박스의 진가가 나온다고 전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프라이스 아이템이 요거거든요. 여기 안에 3등분 돼 있는 거 아시죠? 이 3등분 돼 있는 것을 가로를 배치하겠다 라고 하면 이 프라이스 아이템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난리가 났죠? 가로 배치가 된 거예요. 안에 있는 이 세 개가. 보세요. 가로 배치, 가로 배치, 가로 배치. 말이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점은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플렉스 디렉션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다 이거죠. 지금은 기본값인 로우이고요. 로우의 반대가 칼럼이죠. 칼럼으로 바꾸게 되면 아까처럼 변해요. 그런데 아까랑 전혀 다르죠. 이 세 개의 덩어리가 하나, 둘, 이 두 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붙게끔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이쪽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디스플레이 플렉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요거잖아요. 얘한테 마진 탑 기준에서 오토로 잡는다. 그럼 아직 활용하지 않은 마진 영역이 오토로 잡혀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정렬이 잘 맞춰질 수가 있겠다. 재미있죠? 자, 이렇듯 플렉스는 이렇게 방향 자체를 바꿔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끝내기가 아쉬워서 약간 디테일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타이틀 뭐 폰트 사이즈 좀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요 프라이스 아이템이 하나 두 개가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프라이스 아이템한테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모스트라고 할게요. 그럼 이 모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어요. 프라이스 아이템 이면서 모스트인 거는 마진
상하단 마이너스 20. 네거티브 마진 또 쓰이는 거죠. 좌우 20.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런 거? 이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얘만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더 튀어나오게 연출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타이틀이 텍스트 얼라인 센터 되는 게 좀 어울릴 거고 마진 바텀이 좀 더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이거 뭐 약간 즉흥으로 하는 건데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럴싸하죠? 그럼 얘는 버튼 색깔도 조금 다르게 들어가도 이쁘겠네요. 좀 더 강렬한 버튼으로 처리해 주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버튼인데 얘는 뭐 레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 버튼 레드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 레드로 뭔가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좀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